그 배포된 백엔드 폴더에서 일단 요 data.json이 제가 이전 수업하면서 내용이 좀 변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삭제를 한번 하시고요. data.json을 삭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원본.json이라고 된 거를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연타하시면 파일이 복사가 되죠. 얘를 이름을 data.json으로 다시 바꿔 놓으세요. 아니네. 원본 자체가 망가져 있네. 미안해요. 파일을 좀, 이 data.json은 다시 배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일 정리가 됐고요. 이 데이터 원본 JSON이라는 파일을 다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톡방에 올려드린 이 데이터 원본.json 잘 보관하시고 기존의 data.json 삭제한 다음에 이걸 요 이름으로도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실습했었던 백엔드 있죠? 여기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나오면 돼요. 101번, 102번, 201번, 202번. 4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상태면 돼요. 자, 정리가 됐죠? 자, 지금 이 백엔드는 새로 고침하면 매번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었던 예제를 실습을 하면 버튼 누를 때마다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 거였다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백엔드 없이 뭐 data.json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백엔드가 주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JSON 파일로 우리가 직접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접근할 백엔드 주소 같은 사이트니까 현재 폴더 안에 data.json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도 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AJAX라고 하는 게 별도로 가동하고 있는 백엔드를 통해서만 받아올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작동하는 사이트 안에 있는 다른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data.json도 URL 입력하면 접근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작업하는 HTML, 뭐 HTML은 구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JSON 파일들은 특히 확장자가 JSON인 파일은 아무리 변수를 줘도 이 JSON 파일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만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변수를 줘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백엔드는 얘한테 id 값이 101인 거를 내놔라 라고 이렇게 변수를 보내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백엔드의 역할은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변수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HTML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이 쿼리 스트링 변수에 반응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원래 이 쿼리 스트링 변수는 백엔드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이브 서버는요, 라이브 서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연결된 data.json이라는 파일을 이제 읽어드려서 가동을 하는데, 백엔드 폴더에 있는 거 열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커다란 제이슨이고요. 여기에 키 밸류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1차적으로 있는 요 제이슨의 키들이 각각 백엔드 시스템 하나가 돼요. 얘네들 단위로. 구성은 http localhost 땡땡 지금 3001번 포트죠? 슬래시 요 제이슨 키 이름. 이렇게. 그럼 디파트먼트 아이템, 디파트먼트, 프로페셔널 이렇게 슬래시하고서 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컨텐츠만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습했던 게 요만큼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백엔드를 가져온 거죠. 자, 특히 이렇게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목록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제이슨 원소들이 하나하나의 게시글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 밸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제이슨 서버는요, 슬래시 디파트먼트 물음표 제이슨에 해당한 요 제이슨의 키 이름 이퀄 값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기면 해당 키의 값이 일치하는 데이터 하나만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근 1호간이라고 보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내주는 거죠. 2호간으로 바꾸면 2호간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없는 값을 줬다. 보여주는 게 없겠죠. 자, 이렇게 목록 형태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학과 이름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름으로는 구별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리뷰를 쓰는데 똑같은 리뷰 내용을 한 여러 번 복붙해갖고 도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다 똑같은 글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복된 데이터들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일련 번호 역할을 하는 키값이 반드시 필요해요. 식별 번호, 내지는 고유 번호, 내지는 일련 번호. 자, 우리가 인덱스 색인 이거를 줄여서 프로그램에서 id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제이슨 서버의 규칙이에요. 목록형 데이터가 구성될 때 각각의 항목은 고유한 식별번호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 식별번호의 이름은 id라고 사전에 약속돼 있어요. 이건 제이슨 서버의 규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블로그 주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면 블로그.naver.com이란 사이트 안에 폴더, 그리고 폴더, 뒤에 파일 이름 없죠.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 가동을 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폴더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자, 이 블로그 게시글에 URL 복사 버튼이 있네요.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얘는 여전히 이거네. 목록 열기로 갑시다. 자, 여기 목록 열기를 열어서 요 게시글을 다시 열어볼게요. 자, 분명히 똑같은 게시글이거든요. 주소 비교해보세요. 블로그.naver.com 밑에 postview.naver. 백엔드가 관여하면 확장자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변수들, 물음표 뒤는 변수라고 그랬죠. 블로그 아이디래. 이게 아마 글쓴이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그 NO래요. 이거는 각각의 게시글에 부여되는 일련 번호겠죠. 변수 값들을 이렇게 폴더처럼 보내는 거예요. 자, 물음표 뒤에 이름 이퀄 값.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쿼리 스트링은 변수 이름이 그대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누군가 봤을 때 이 값의 용도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절대적으로 쥐약이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나온 파라미터 방식이 패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변수의 값을 마치 폴더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엔드 쪽이랑 사전에 약속이 돼야 돼요.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됐건 간에 이거는 id 값으로 인지하자. 두 번째로 오는 거에 뭐가 됐건 간에 이거는 글번호로 인지하자 라고 사전에 약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떤 변수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백엔드 결정권이지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 그냥 얘가 정한 대로 그 변수 값을 조합해서 URL을 만들어줘야 돼. 사실 프론트엔드는 결정권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백엔드가 결정한 거에 맞춰야 돼. 왜냐면 백엔드가 데이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데이터 잡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프로그래밍은.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제이슨 서버도요. 각각의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id 값을 뒤에 폴더처럼 붙이면 걔 하나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슬래시 101 하면은 101에 해당하는 데이터, 102라고 하면 두 번째 데이터, 201이라고 하면 세 번째 데이터, 202라고 하면 네 번째 데이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백엔드 주소를 할 때 여기까지 하는 거는 목록 보기용. 그 다음에 목록 보기 주소에 아까 물음표 붙여서 변수 보냈던 거 있죠? 변수 이꼴 값. 이런 식으로 목록 보기 주소에 이렇게 변수 이꼴 값을 붙인 거는 검색용. 자, 이 주소는 전체 목록 보기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키 이퀄 값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검색용이 되는 거고요. 주소 안에 슬래시하고서 id 값을 지정하는 거는 상세보기용이 되는 거죠. 그 주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한 가지 데이터를 놓고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백엔드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정적이에요. 소스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애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미 완성된 코드 자체가 알아서 변화가 돼요.
자, 키 이퀄 값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완전 일치한 항목만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물음표 한 다음에 네임은 기계공학과 라고 입력하면 이건 아예 검색을 못하네. 아, D네임이구나. 자, 이렇게 D네임 이퀄 기계공학과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만 보여줘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검색할 때는 특정 단어가 포함된 거를 검색하죠. 그걸 like 검색이라고 하거든요. 키 이름 언더바 like 이퀄 단어라고 하면은 요 D네임이라는 필드에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기계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고 입력하면은 전자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키 이름, 여기서도 키 이름 언더바 like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값을 포함하는 모든 항목을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like 검색을 더 많이 쓰겠죠. 실제 검색이니까 이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찌됐건 간에 이 주소들을 axios.get이라는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이 URL들을 우리가 어차피 주소도 문자열이니까 아까 다 따옴표 안에다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 주소를 구성하는 문자열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만들어내면 돼요. 문자열 조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을 혹은 여기 슬래시하고서 ID 값 이거를 드롭다운의 선택 값으로 갖다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클릭했을 때 데이터 뭐뭐뭐 이렇게 변수 숨겨놓고 그 값을 쓴다거나. 자, 그래서 5번 예제입니다. 자, 로딩 똑같고요. 아, 5번 예제 아까 한 건가? 아, 아니구나. 자, 로딩 똑같고 이제 항목을 표현하는 기능도 똑같아요. 여기 컨테이너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CSS 똑같이 해놨어요. 링크를 4개를 놨는데 링크 안에 데이터 dptno라는 이름의 변수를 숨겨놨어요. 링크 안에. 클래스는 전부 마이링크입니다. 출력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구성해놨어요. 그러면 마이링크를 객체로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 걸었고요. 일단 A 태그니까 2.prevent 디폴트 겁니다. 로딩바 표시했고요. 자, 이 중에서 클릭된 항목은 2.current 타겟이죠. 거기에서 데이터셋 중에 dptn. 자, 클릭된 항목의 데이터셋의 dptno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에다가 클릭된 항목이 갖고 있는 이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전자공학과를 클릭했다고 칩시다. 그럼 201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링크에 숨겨진 데이터 dptno 예를 들어 201이라고 칩시다. 이제 axios.get에서 가져올 건데 전체 주소 뒤에 아까 디파트먼트까지 해서 목록 가져왔죠? 여기다가 dptno를 갖다 덧붙였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접근한 주소는 디파트먼트 슬래시 201일 건 아니에요. 그럼 20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오겠죠.
그러면 response.data로 들어오는 건 /201 이게 된다고요. 이걸 받아서 출력한 거예요. 아래쪽에. 출력은 아까 했던 예제랑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 자,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공학과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101이죠. 그럼 여기 주소도 101로 바뀌겠네? 그럼 백엔드는 우리한테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을 하면 클릭 누르는 거에 따라서 컨텐츠가 바뀌죠. 자, 예전에 우리 했던 예제 중에 이거 있었어요. 기억나죠? 클릭한 변수를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서 이걸 자바스크립트가 다시 읽어와 갖고 하나의 제이슨에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요 웹툰 목록은 백엔드로 넘겨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요 예제의 완전체가 지금 보고 계신 요거예요. 그리고 이 구현 형태가 요즘 소니 많이 보고 있던데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여긴가? 여기서 제품에서 카메라,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여기서 렌즈, 광각주 165, 245, 245. 사겠다 그러면 혼나겠지. 갖고 싶다. 제품에서 카메라를 누르면 뭔가 또 오죠. 제품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제이슨으로 제품 정보를 받아온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셔야 될 프로젝트 형태예요. 우리는 디자인 과목이 아니야. 프론트엔드 개발이지. 디자인은 안 입어도 돼. 기능적인 면을 볼 거예요, 이번에. CSS는 좀 깨져도 상관없어. 오, 영롱하다. 오. 지금 이게 갖고 싶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이게 디자인이 딱 클래식하더라고. 오, 이쁜데? 알파 7C. 꿈은 꾸밀 때가 좋지. 자, 5번 예제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백엔드한테 파라미터가 전달되는 거, 그리고 쿼리 스트링과 패스 파라미터의 차이. 대체로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는 검색용으로 쓰이고요. 패스 파라미터는 특정 데이터 하나를 콕 집어서 식별하는 용도로 써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반에 봅시다.